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네, I'm 시즌 10 웬스데이 대전. 네, 이번 주는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광진형 어디가 시간입니다. 대전교육연구소 송광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 맡으실 중대일보 이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거기 치시려면 좀 과감하게 치시던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우리 대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얼마 전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전국의 시도교육청 청렴도 조사에서 이 대전시 교육청이 안타깝게도 4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소장님.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국민권익위가 매년마다 이제 조사하는 이제 청렴도가 있잖아요. 기관 청렴도인데 여기에서 내부 외부에서 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작년 한 해만 그렇다면 이것도 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데 이게 매년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이어왔다는 것은 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또 눈여겨볼게요.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가 있는데 내부 청렴도가 점수가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최하위 등급을 계속 연속으로 이제 4년째 이렇게 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청렴도는 밖에서 평가하는 거고 내부는 교육청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청에 이제 뭐 행정을 맡으신 분들 또는 뭐 교원들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설문을 통해서 무기명 설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인사 문제나 뭐 감사 문제라든가 뭐 등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본청에서는 제대로 인사 문제 공정하다고 느끼는가. 또는 뭐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등등을 좀 묻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한편으로는 교육청 그 직원분들이나 이런 교사 뭐 이런 분들이 불만이 많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해마다 연속으로 한두 해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이게 아마도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측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가지 뭐 감사라든가 또는 뭐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노력한다고 하시지만 시스템의 변화가 전혀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대전시 교육청에서 청렴도를 제고하기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매년마다 학교별로 뭐 실천 다짐대, 청렴 실천 다짐대 같은 거 열고 그래서 지금 시교육청 그 보도자료란에 가면 네. 작년 재작년에 각각 한 600여 건씩의 그 보도자료가 밀려서 청렴 관련 청렴을 주제로 한 1년 하루에 2개. 그렇죠. 보통 토요일 날 빼놓으면 그쵸, 그렇죠. 주말만 빼도 하루에 2건, 3건씩 예, 학교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대회를 한다는 그러니까 건데 보도자료는 청렴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 청렴도는 올라가지 않았다. 예. 그 대회 실천 대회 같은 것도 다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뭐 청렴하자. 네, 우리 뭐 청렴하겠습니다. 뭐 대전교육 하나 우리는 실천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는 게 다 그 내부 직원들인 거잖아요. 학교 네. 구성원이 함께 하는 건데 네. 그 대상들이 하는 내부 평가는 사실 부정적이라는 거, 신뢰도가 없다는 거. 이 자체는 진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직원분들도 그런 거 하시면서 그쵸. 우리 동원되는 네. 거 아닌가 이거 그쵸. 그런 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진정성은 들기도 좀 하네요.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청렴도가 올라가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그쵸. 보여주기 그쵸. 형태의 보여주기 것들이 더 많다. 그쵸. 이게 전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 행사 준비하는 것도 사실 행정력 낭비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네. 이 실제로 대전시 교육청이 그동안 보여줬던 거, 예를 들어서 급식 관련된 그런 비리 문제들도 많았었던 것 같고, 뭐 인사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스쿨미투 이런 것들, 네. 사학 비리, 뭐 폭력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게 뭐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된다 하더라도 뭐 솜방망이 징계 내지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스쿨미투 지금 현재 시민사단체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S여중고에서 있었던 그 스쿨미투 건만 하더라도 예수여중고요? S.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건 같은 거는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 어떤 의지가 이런 것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는 교육청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 이런 걸 분명히 발표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그런 것이 나오고 있지 않은 데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스쿨미투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처벌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징계했죠. 네, 직원들 징계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스쿨미투 대응 대전 공대위 공동대책위원회가 거듭되는 스쿨미투에 대해서 8대 요구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뭐 대전시 교육감의 사과, 그럼 전수조사 정례화, 학생 보호대책 마련,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마련, 성평등 전담 기구 설치, 뭐 학교 문화 개선 대책 마련, 학교 경영 및 책임자에 대한 최우선적 성평등 교육 실행, 대전 학생인권 조례 제정, 뭐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제대로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받아들여진 거는 들리는 게 우선은 초등교육감께서 지금 대전 교육의 이제 수장이시잖아요. 대전 교육 성공 시대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이시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뭔가 입장 표명 내지는 유감이나 아니면 대책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적 없었나요? 그런 것들이? 제가 듣기는 없었고요. 어쨌든 그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것을 발표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제 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뭐 사립학교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도 감독해서 징계하라고 요구했고 현재 징계는 뭐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학생들에게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정말 교사들, 교직원들에게도 강력하게 잘 이루어질수록 어떤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 개혁에 대한 것은 일체 지금 현재 고려가 있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무늬만 교육 말고요. 실질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도 회식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었고 노래방 가갖고 이렇게 춤을 추려고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쵸 뭐 회식 자리에서 술잔 따라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 보면은 그걸 또 문제 지적하면은 저 선생이 유별나서 그래 뭐 이런 시각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교원 간의 그러한 과거의 성희롱, 청추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만연돼 있던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당시에는 그렇다 우리가 성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많이들. 네. 예,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는 정말로 잘 다뤄야 됩니다. 특히 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범죄가 무엇인지 또 성평등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확실하게 알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교육기관이잖아요. 이게 정말 교육기관. 좀 자극적인 그 워딩일 수도 있는데 교사가 신일여중에서 실제로 화장실에서 옷 벗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근데 이 자체도 너무 불미스럽고 사실 좀 더러운 일인데 이거를 대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께서는 그 얼마 전에 또 CNB에서 그 지금 무관중 경기하잖아요. 하나이글스 그 야구 프로야구 중계 해설 또 가시고 하셨더라고요. 대전 교육 성공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널리 알리시는 그런 거 하실 때 이런 유감 표명 하셨으면은 좀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면은 또 분명히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고 그럼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 저는 우선 감사 기구부터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감사실 말고. 네, 그렇죠. 현재 감사관 제도가 있었고 감사관이 있고 감사들이 또 여러 명 계시고 또 지원 시스템도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시민감사관제라는 것도 있어서 시민들을 이게 이제 감사를 위촉해갖고 그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이런 것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그 내부 감사 기구 자체가 사실은 행정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구급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10년, 20년씩 같이 함께 생활해온 분들과 웬만하면 아는 예, 사람.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감사관실에 근무할 수밖에 없고 비록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있겠지만 그게 참 사람인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관에 오래 있다 보면 그 기관이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경향성. 상대방보다는 확실히 객관성, 공정성에서 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 옳다고 무조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우리 교육청 하는 일은 옳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정성, 객관성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지금 외부 감사관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외부 감사관들은 상근자가 한 명도 없어. 비상근일 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인 예. 맞추기 위원회 성격.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볼수 있다. 그렇죠.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했을 때 가서 자문원 역할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별다른 그냥 구색 맞추기가 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감사 기관인데요. 이 외부 감사 기관은 시장 직속 기관으로 정말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관을 놔두고 있고 이들은 또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 아니라는데 실질적으로 감사할 때 같이 서로 협조해서 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보고하고 이게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외부인들로 구성된 그런 감사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이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시장 직속으로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감사 행위나 아니면 비리 제보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시장과 직접 한 라인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대전교육청에서도 그런 교육감직 속에 그런 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상근직으로 비상근 말고 그런 감사위원회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지금까지 감사를 갖다가 엄정하게 해왔다고 하는데 매년마다 비리가 이게 계속 벌어지고 시민들은 이 교육청의 어떤 그런 것을 잘 안 믿게 됐어요. 특히나 내부에서 잘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립 교원들 가운데서 내부 고발했는데 그 내부 고발자를 갖다 도리어 징계하도록 색출해가지고 그러한 상황도 지난번에 벌어졌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랬었죠. 네. 예. 그래서 이걸 내부 고발이 아니다 그렇다 가지고 또 문제가 막 발생했는데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거 내부는 맞다 또 국민권익위 맞다라고 하는 바람에 또 내부 권위로 인정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한 대로 이 청렴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대전시 교육청의 그런 이제 노력들 소위 얘기하는 밖에 보여지기가 하는 그런 것들만 한다라고 하셨지만은 얼마 전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요 그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임기가 반환점을 도기 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그 단체장들의 그 공약 이행률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대전시는 점수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충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은데 대전시 교육감도 역시요 서울교육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SA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 저는 우리 교육감님 열심히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동시에 야구에서도 노래도 잘 부르시고 과연 내실 흔히 말해서 이게 정말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는 아마 이런 좋은 결과를 맺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 내부에서도 과연 그렇게 바라볼까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해마다 하시는 이게 좋았어요. 지난번에도 좋았어요. 네, 근데 맞아요. 네. 내부 청렴도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최하위 5등급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또 본인도 좀 생각하시고.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점수 잘 받는 방법은 굉장히 잘 알아가지고 그건 굉장히 탁월한데 그 안에 내용은 좀 상당히 좀 부실한 게 아니라 엇박자가 난다 뭐 이런 평가신 거죠? 그렇죠. 지난번 아까도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흔히 말해서
보도자료 청남 관련 보도자료 1년에 한 600여 개씩 이렇게 계속 내보내는 거. 아 근데 점수 잘 받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근데 저도 그래서 신기한- 학부모님들 요즘에 그렇게 머리를 싸매면서 좋은 학원 찾아가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실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실적 쌓기만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실적 쌓기라도 하는. 아, 근데 제가 그렇게 해놓고 청렴도 평가는 최하위 나오니까 음. 이게 뭐지? 믿을 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괴리? 근데 교육청에서는 안 그래도 좀 좋은 것만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거 최고 공약을 지켰다. 뭐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바꿔 생각하면은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만 주로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채워가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연 우리 교육청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일까? 좀 다른 교육청과 다른 점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실적은 뛰어난데 내부에서는 그 불만이 많고 또 바깥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도 공약 시민 뭐 지원단을 갖다 공개 모집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민들한테 본인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그런 거죠. 그렇죠. 5월 달에 25명 이렇게 모집한다고 돼 있고 그 모집에 보니까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예, 그래서 대전 시민과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 학부모들 주로 이제 모집한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인천시 똑같은 걸 갖다가 모집했더라고요. 똑같은 시기. 대전 말고 인천광역시. 네, 인천광역시. 네. 근데 인천은 보니까 시민, 교직원, 학부모 이외에 학생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약 이행을 의견을 묻는데 대전시 교육청은 네. 학부모나 교사나 아니면은 뭐 시민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는데 네. 인천시 교육청은 거기 학생이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보면 학생을 하나의 교육 주체로서 인정해줬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새로운 모습이거든요. 저는 원래는 인천시 교육청도 학생이 없었어요. 처음에 모집할 때는. 그랬다가 며칠 후에 바꿨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 공고를 냈어요. 네. 변경 사유를 같이 써줬는데 네. 교육 주체인 학생 의견을 공약 평가에 반영해 인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포인트는 학생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도 결국은 누군가 이렇게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학생을 포함해달라. 그래서 이제 변경이 된 그러지 거라는 않았을까? 얘기인데 그럼 대전도 한번 소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그런 제안이나 건의를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때는 카운터 파트셨는데 혹시 서장님 전화번호 아세요? 개인 전화번호? 모르세요? 전화할 일이 없어갖고 지금. 아니 카톡이라도 보내서 이런 거 한번 하시자고. 예. 그럴 용이 없으신가요? 아니 만날 의향은 있습니다만. 안 만나줘요? 글쎄요. 어쨌든 네. 이런 그 좀 열린 사고가 사실 시스템을 변하게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전교육청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서정 교육감께서는 평소에 이미지도 온화하시고 굉장히 밝은 성격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그러신데 열린 사고가 있으신 분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밖에서 보여지는 이제 저도 제가 교육 담당은 아니어서 가까이서 자주 보는 건 아닌데 행사장에서 보면은 되게 긍정적이시고 적극적이시고 화통하시고 되게 우렁차게 이제 안녕하십니까 뭐 설동호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얼마 전에는 제가 고3 등교 첫 계약 이번에 등교 계약할 때 후배 대신에 취재 갈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도 되게 온화하고 자상하신 여러분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또 뭐 사랑하는 엄청 아이들을 희망입니다. 숙제 모습을 많이 하세요. 점수 잘 아니, 받아야 됩니다. 보여주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친화적이신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굉장히 친화적인 열린 분이시고.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고 예.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갖다 변화시키는데 조금 아직은 네. 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예, 소장님 그러면 부족하시다. 대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도들 위원회라든지 아까 말씀 감사 외부 감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권위주의 관료직의 어떤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 아직도 행정 시스템이거든요. 교육행정 시스템. 네. 이 시스템을 좀 변화할 것 같아요. 변화해야 된다는 네. 얘기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안 그래서-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열린 사고를 가진 것 같다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 그래서. 바꿔야죠. 뭘 바꿔요? 아, 예. 뭘 바꿔요? 바꿔야죠. 네. 네. 뭘 바꿔요, 소장님? 네, 그 정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네, 오늘은요 대전시 교육청의 그 낮은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 그리고 이제 서동훈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과 중도일보 이명 기자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죠?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네. 심하셨나요? 아, 좋았습니다. 이게 뭔가 밝고요. 네. 특히 옆에 우리 임 기자님께서 이렇게 예, 자주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저는 더 주눅들지 않고 아유. 잘할 수 있었습니다. 지정교 선생님 의문의 일패 같습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정부에 모시면 제가 주눅들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